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 속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1일 제주 지역 경선에서도 과반을 얻고 선두를 지켰습니다. 민주당 제주 경선에서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56.7%를 얻으며 압승을 거뒀는데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야권의 공세가 집중됐지만 득표율은 지난주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네거티브에만 집중했던 이낙연 후보는 35.7%의 득표에 그쳤는데요. 흠이 많은 후보는 불안하다고 대장동 의혹과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인 거죠. 자신의 비전과 정책은 사라지고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비난과 공격으로 어떻게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선거를 하던 시절은 이미 오래된 이야기인 거죠. 두 후보의 누적 득표 격차는 12만 표로 쩍 벌어졌는데요. 사실상 뒤집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내며 과반의 승리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결선 투표 없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어질 게 뻔해 보이는 상황인데요. 이낙연 후보가 또 어떤 짓을 할지가 관건입니다. 2일 부산, 울산, 경남 3일은 인천과 2차 선거인단까지 개표가 있는데요. 여기서 모두 58만여 명의 표심이 확인되면 이재명 후보의 본선 직행은 바로 결정됩니다. 제주도 경선에서의 그의 정견 발표는 더욱더 강렬했는데요. 한 마리 사자가 포효하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특히 이낙연 후보를 향해 맹렬하게 울부짖듯 외친 일성이 그의 뼈를 때렸는데요. 이래서 이재명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약속은 누구나 하지만 실천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도 이미 지켰던 사람이 지키는 것이고 일도 했던 사람이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일하지 않고 권한이 있을 때 아무런 성과 내지 못한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갑자기 일 잘할 리가 있습니까? 저 이재명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요만한 권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인정하는 커다란 성과를 냈습니다. 공약 이행률 95%로 약속을 지켰고 유례없는 장기간의 도정 지지율 1위가 바로 이재명의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바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는지를 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국민의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성심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 대첩입니다. 반성하지도 변화하지도 않는 저들의 귀환을 허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십시오. 국민들이 부동산 투기와 높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는 지금 이 순간에도 토건 투기 세력과 이에 유착한 국민의힘, 이들을 비호하는 보수 언론이 연일 가짜 뉴스 남발하면서 이재명 죽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하지 않고도 일확천금을 누리는 이들, 국정농단 세력과 부패 기득권자들에게는 이재명이 두려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던 막대한 이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의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그의 청렴함이었는데요. 그가 자신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여뒀던 문구가 다시 한번 주목받으며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문구는 부패지옥 청렴천국이라는 문구였는데요. 이런 그가 청렴하지 않은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15년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여 화제가 됐던 뇌물 경고 스티커를 공유했습니다. 뇌물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제목의 스티커에는
뇌물을 준 사람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경우 뇌물 공여 사실을 털어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맺어진 뇌물 공여자와 뇌물 수령 공무원은 서로 절대 자백을 하지 않기로 하지만, 첫 번째, 공여자는 수사 도중 다른 혐의가 잡힌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기업인은 없다. 두 번째, 수사관은 협상을 제의한다. 뇌물 공여를 시인하지 않으면 다른 혐의로 구속시킨다. 세 번째, 기업가는 사업체를 살려야 한다. 구속되면 자금이 안 돌아 사업체가 망한다. 네 번째, 자신이 살기 위해 공여자는 자백한다. 공무원과의 의리는 2차원적인 문제가 된다. 이 지사는 내 결제에 사인 하나, 눈짓 하나로 수백 수천억 원의 향방이 갈리는 공직에 있다 보면 엄청난 유혹과 압박 강요들이 밀려온다며 그걸 견뎌내는 것이 진짜 능력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발 압력이 높은 용인시의 시장은 정찬민 의원을 포함해 예외 없이 구속됐고, 제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성남시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부패지옥 청렴천국, 제가 성남시청 화장실에 붙여뒀던 문구이다. 공직자는 어항 속 금붕어라고 생각하라. 아마추어 개인의 전문 집단이 검찰을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니 숨길 일이면 아예 하지 말라. 성남시, 경기도 간부회의에서 제가 귀가 따갑게 반복했던 경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제 뜻대로 공영개발했다면, 반대로 국힘당의 뜻대로 민영개발을 했다면 이런 소란이 없었을 것이라며, 시민의 몫을 포기할 수 없어 마귀의 기술과 돈을 빌리고 마귀와 몫을 나눠야 하는 민관 공동개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향후 사업 정산 과정에서 마귀의 유혹을 최소화하려고 성남시 몫을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사전에 확정하고, 사전 집행했다며 작물을 나눈 자가 도둑이고 곽상도 아들 50억 준 자가 주인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사는 자신을 마귀와 싸운 장본인이라고 강조하며 국힘당이 지금 마귀의 힘으로 잠시 큰 소리를 치지만 곧 부패지옥의 맛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우겨봐도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며 털어서 먼지 한 톨 안 나오는 자는 범인이 아닌 거죠. 오히려 공공사업을 추진해 수익의 50%를 지자체의 수익으로 환수한 일이 어떻게 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은 보수 여당과 절대 권력자인 박근혜 정부에 포위된 일개 야당 기초단체장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을 준 대장동 사건은 국민의힘과 보수 정권의 방해로 생긴 일입니다. 국민의힘과 결탁한 민간 업자들이 독식할 뻔한 천문학적 개발 이익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00억 원을 저 이재명이 빼앗아서 성남 시민들에게 돌려주었다. 이것이 바로 줄기이고 팩트입니다, 여러분. 개발 이익을 100% 독식하려고 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것도 국민의힘이고, 지방채 발행을 막아서 성남시의 공공개발을 좌절시킨 것도 국민의힘이고, 민간 합작 막으려고 성남시의 도시공사 설립을 방해했던 것도 국민의힘. 곽상도 아들의 50억처럼 민간업자들과 결탁해서 이 불법 개발 이익 나눠먹은 것도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 공공개발을 막은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추진한 저를 두고 왜 공공개발 못했냐, 왜 개발이 다 환수하지 못했냐고 비난합니다. 이게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국민은 이렇게 눈과 귀로 듣고 5천만 개의 입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체입니다. 일부 정치인과 보수 언론의 거짓 선동에 속아서 넘어갈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국민의힘과 악의적 보수 언론은 가짜 뉴스와 억지 주장으로 국민을 선동하던 내부자들 영화 속 추억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 진짜 능력이고, 리더의 최고 덕목은 용기와 추진력입니다. 민간개발 주장하던 보수 언론과 토건 세력, 그리고 국민의힘이 저를 공격하려고 100% 공공개발 주장하는 이 상황을 기회로 바꿔서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이상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없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불가능하게 만들겠습니다.